자, 오늘의 주제는요. 유병자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유병자도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강진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먼저부터 자료를 살짝 보니까 오늘 유병자 종신보험이 주제인데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은 게요. 네. 자, 여러 가지 세금이 있지만은 좀 어렵긴 하지만 가장 좀 부담이 되는 게 상속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얼마만큼 부담을 많이 느끼시나요? 그렇죠. 상속세가 이제 크게 이제 화두가 된 게 이번에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네.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물론 뜻도 좋으셨겠지만 그 많은 세금을 다 낼 수 없으니까 그림 많이 내놨잖아요. 그래갖고 맞아요. 네, 지금 나라에서 전시관을 지어서 그 전시를 해야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이제 그림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상속이나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갑자기 보험 방송이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네. 뭐 요즘도 부동산이 뭐 화두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돈이 거기에 묶여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상당하더라고요. 다 90% 이상도 네. 아니 100%도 부동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는 어르신들 중에도 상당히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아파트 또는 상가, 네. 오피스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계신 이유는 뭐냐면 생활비가 나온다. 그래서 매월 받는 임대소득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요즘은 그러잖아요. 임대업자가 그 대통령보다 더 많이 가지고 뭐라 그러나 젊은 아이들의 소망의 1등이 임대사업이라고 나올 정도로 소원이 그렇죠? 건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부동산이 80%, 90%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뛰었어요. 서울 같은 그쵸? 경우요. 그래서 평균 월별 평균 매매가를 봤더니 대형 같은 경우 자 22억. 작년 11월 21억에서 지금 또다시 뛰어서 22억까지 올라 있어요. 자,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를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 7차 같은 경우 자, 작년 10월에 67억인데 올해 4월 현재 가격이 80억. 아우,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압구정동 현대 2차 같은 경우 54억. 그다음에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상당히 오래됐어요. 여기도. 그쵸. 그런데도 42억. 그다음에 이제 청량리에 요즘 이제 미주 아파트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여기도 17억. 자, 나는 단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의 재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상속세입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봤어요. 상속세 신고 얼마나 할까? 근데 이 상속세라 그러면은 남의 일이라고 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2018년도, 2019년도에 보시면 자, 그러니까 8,449건인데 1년 사이에 9,500건, 약 1,000건이 늘었어요. 상속세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재산가액이 20조. 자, 이거 20조를 보지 마시고 그 옆에 보시면 평균 재산가. 제가 여기 지금 1번 해놓고 동그랗게 빨강색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자, 그러니까 18년도에는 24억. 19년도에는 22억. 자, 무슨 얘기냐면 1인당 그러니까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상속세를 내는 평균 가액이 24억, 22억까지 다운이 됐어요. 자, 건수는 1,000건이 올랐지만 그 내가 신고하는 신고 가액은 지금 다운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2번을 볼게요. 이 상속세를 내는 돈이 얼마냐면 상속세액이 3조 6,723억 원인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몇 억이나 되는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나오니까 분납. 자, 국세는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걸 5년 동안 나눠낼 수가 있는 게 분납인데 옆에 보시면 2018년도에는 4,408억이 되던 돈이 4,761억. 즉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걸 분납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아유, 참 이게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이거 나름대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상속세가 정말 비싼.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냥 아파트 하나 살고 있고 그냥 상가 하나 가지고 임대료 좀 받았을 뿐인데 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22억만 넘어도 자,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어 상속세를 낼까? 세율을 한번 볼게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똑같습니다. 1억
까지는 10억, 1억 초과해서 5억이니까 4억에 되는 부분이 20%, 그다음에 5억 초과 10억이니까 5억까지는 30%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 있어요. 네. 10억 초과 30억이니까 20억짜리는 40%를 내야 되는데 요 옆에 누진공제액 이거는 계산하기 편하게 지금 해놨는데 뭐냐면 내 아파트가 내가 사망 시점에 내 아파트가 20억이었어요. 예. 그러면 10억 초과 30억 요 구간에 해당이 그쵸.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계산하는 거 20억 그러면 곱하기 40%예요. 자, 20억 곱하기 40% 하면 8억이 나오죠. 그 옆에 1억 6천이 나왔으면 8억에서 1억 6천을 뺀 6억 4천은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와, 집값이 크게 뛰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정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실수록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 자, 심할 것 옛날에는 같은데요? 우리 집 재산이 많어 하는 분이 상속세를 내는데 네. 나는 그냥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 아파트가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 이제 나왔던 것처럼 재산이 그냥 20억이에요. 아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7억이라고 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내가 아파트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이 80억, 60억이 되면 나는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은행에 현금 자산이 있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장 그쵸? 현금 필요할 때는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또 있거든요. 네. 상속이라는 거랑 음. 증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 정확하게 뭐 자녀에게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네, 거예요? 상속은 자 내가 사망해서 남겨놓은 재산, 즉 누가 보겠어요? 우리 자녀겠죠. 그렇죠. 제1차 법적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거든요. 그 자녀들이 내는 세금이 상속세고 네. 내가 살아서 이쁜 새끼한테 주는 건 증여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상속세는 어쨌든 인간은 한 번은 죽기 때문에 한 번 내는 세금이지만 증여세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배우자는 6억까지 주는데 10년마다 6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세금이 하나도 없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0세가 넘어가면 5천만 원을 10년마다 줄 수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2천만 원 정도를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예. 2천만 원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통장을 만들어서 얘 거 줬어라고 얘기를 하시고 신고를 안 하셔요. 그런데 그 2천만 원을 가고 만약에 얘가 주식을 샀어요. 근데 주식이 많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2천 원 네. 주고 산 게 만약에 5억이 됐다. 그러면 나는 나 이거는 옛날에 2천만 원 얘 준 거를 5억이 된 거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증여를 하실 때는 2천만 원을 줬다 그러면 2천만 원 통장 잔액을 가지시고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세금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 놓으시고 신고된 자료를 갖고 계시면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주식이나 어떤 다른 거를 투자해서 1억이 되거나 5억이 돼도 거기에는 세금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이쁜 자식한테 주면서 또는 그 마누라한테 이제 배우자에게 주면서 재산을 늘려가는 거는 증여세지만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서 내가 사망과 동시에 그 내는 세금은 상속세인데 이때는 자녀가 10명이 있던 1명이 있던 자녀 공제는 5억이 되고요.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까지 된다고는 하지만 보통은 이 30억을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이 많은 거에 비율을 계산하니까 일반인들은 30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비율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다면 우리가 5억을 공제를 하니까 평균적으로 내가 배우자가 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10억이 안 된다. 그러면 상속세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내 재산이 10억이 넘었다. 이거는 상속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지 나는 상속세와 관계없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좀 나이가 있으시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근데 근데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은 다들 뭐 같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네. 여기 표를 하나 만든 게 슬프지만 우리 자녀에게 재산을 살아서 100% 주지 말라고요.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고 나서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줄까 아니면 살아있을 때 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요. 네. 내가 나중에 죽어서 세금 많이 내면 살아서 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먹튀 불효자 많거든요. 아이고. 그다음에 평생 모은 재산 다 줬더니 네. 나는 밥도 안 주시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불효자 방지법이 뭐 제정이 된다는 말도 네. 있었고요.
자, 먹튀 불효자를 막을 수 있는 방패가 효도 계약서래요. 근데 이 그런 게 효도 있어요. 진짜 요거는 이게 공증을 받아 놓으시고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자녀가 이 조건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거를 내가 잘 작성을 했어요. 물론 여기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자녀가 받아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다 탕진했는데 그걸 어디서 받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많은 분과 상담을 하면서 느껴진 거지만 내가 충분하게 쓸 돈은 남겨놓고 그렇고 주시고요. 조금씩 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아파도 내가 찾아와서 봐주지 정말 다 주고 나니까 안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듣다 보면 속상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당연히 뭐 물려주게 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현실적으로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집이 한 채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세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무슨 돼요? 내가 집에 하나 있나 세금 있나 보시죠. 네. 이거 지금 자료 조금 좀 시간이 지나고 뭐 불과 작년 건데요. 네. 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가 14억 5천. 이게 배우자가 계시면 5,500 아까 10억이라고 제가 공제를 당하니까 예. 공제를 할 수 있으니까 5,571만 원이지만 내가 배우자가 없이 혼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2억 2,698만 원. 옆에 표를 빨간 표에 보시면 돼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자, 레미안 아파트 자 16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16억이면 요즘 사실은 좀 큰 아파트는 다 하는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배우자가 계시면 7,788만 원이지만 안 계시면 여기에 세금이 3억 264만 원이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3억, 2억 이런 상속세가 붙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세금이 나오는 거고요. 자, 밑에 금액이 커지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나는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상속세가 없다?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자, 상속세 대비하라고 좋아. 그러면 나는 내가 아파트 하나뿐이고 또는 월세 생활하는데 상속세 어떻게 하지? 네. 자, 우리가 세금 이코르 뭐죠? 현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금 있나? 없죠. 자, 그러면 내가 네. 세금을 내는 대신에 어머니가 여러 가지 상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상가를 줘야 되겠다라고 그걸로 세금을 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상가는 아파트는 모든 것이 시가로 거래가 되어 있고 신고도 시가로 합니다. 그러나 주택, 그다음에 토지, 상가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기준시가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시가는 우리가 보통 거래하고는 그 실거래가의 한 7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싸게 내가 상속세를 계산했는데 싸게 계산한 돈으로 물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나도 70% 되는 돈으로 그 물건 내 건물 가격을 쳐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렇죠? 주식도 똑같고요. 네. 자, 대출을 많이 받아요. 그럼 대출 받아서 내죠. 대출을 받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다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준시가보다 훨씬 시가에 반영된 기준시가로 되니까 세금이 늘어나든지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 관리도 해야 되고 중요한 건 피상속인, 즉 자녀가 돈이 없으면 이 관리를 5년 동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국세청에서 우리 자녀들이 재산이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 이거를 5년 동안 봐요. 몰래 숨겼다고 해도 자산이 늘어난 경우에는 나중에 추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속세 관리는 매우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현금이 부족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한테 해결 방안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식도 안 되고 부동산의 대출도 이제 지금 준비가 안 되잖아요. 네, 부자들한테 상속 증여의 마법은 종신보험.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네. 자, 이게 국세청에서 추천하는 종신보험 플랜, 즉 상속세 대비 전략에서도 국세청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국세청에서도 추천을 하네요. 그렇죠. 자녀가 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가 내가 돼서 수익자가 자녀가 되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10살 먹은 아들한테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녀가 소득이 있어야 돼요. 자, 세금을 내는 소득이 있는 자녀가 계약자가 되고 또 내가 피보험자 되면 내가 사망 시에 이 수익자는 자녀일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뭐 계약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피보험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익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매우 꼼꼼하게 요건 체크를 해야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잘못된 그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종신보험은 아무래도 죽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사망보장이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좀 어려울 걸로 보이거든요. 그쵸? 어때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한 번은 사망하는데 네. 건강한 사람은 오래 살 거지만 그 아무래도 아프시면 빨리 돌아가시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빨리 줘야 되니까 손해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됐는데 최근에 유병자 종신보험이 정말 크게 열렸습니다. 네. 325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병자 조건만 가능하시면 유병자도 20억 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물론 내가 건강하다면 100억이 넘는 돈도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빠르게 저희가 가입하면은 어떻게 챙겨갈 수 있는지 쭉 볼까요? 네, 제가 빠르게 볼게요. 40대 남자하고 여자를 보면 1억을 가입하시는데 29만 6천 원이면 되고요. 자, 남자만 한번 볼게요. 여자는 더 훨씬 환급률이 높은데 내가 넣은 금액이 7,100만 원인데 1억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20년 내고 해약했을 때도 107.2% 환급률이 나오고요. 그런데 90세까지 내가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요즘은 장수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1억보다 더 많은 1억 2,22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주고요. 내가 95세까지 살면 1억 3,251만 원이 됐는데 이 금액이 해약 환급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급률이 187%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여자는 더하니까. 그래서 40세 미만에도 1억 하는데 29만 6천 원 또는 26만 8천 원 저는 가능한 그래도 크게 무리되지 않고요. 50세 저는 35만 6천 원을 늘었고요. 여자는 31만 5천 원. 월세 정도 생각하신다면 이것도 무리하지 않거든요. 내가 총 8,500만 원을 냅니다. 남자 같은 경우. 환급률이 101%예요.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90세가 되니까 이게 1억이 아니라 1,956만 원을 더 준 1억 1,956만 원. 사망보험금이 더 늘어요. 네. 95세가 돼도 1억 2,900으로 늘으니까 절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중간에 해약만 안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더 훨씬 많이 받으시고 60세 안 될 것 같았는데 60세도요? 돼요. 45만 5천 원 정도만 내면 물론 20년을 냈더니 1억 900이 됐어요. 그럼 1억밖에 아니에요. 사망보험을 1억 1,491만 원을 주니까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여자는 훨씬 싸요. 60세일 경우 38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거 환급률이 더 좋고요. 제가 빨리빨리 왔죠? 근데 저도 준비하면서 놀랐어요. 70세도 가능합니다. 70세도 종신보험 이게 되네요. 네, 유병자입니다. 건강하시고 않고 유병자인데도 70세는 되는데 다만 납입 기간이 조금 20년을 할 수가 없어서 15년으로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조금 많이 올라갔어요. 74만 9천 원, 여자는 61만 2천 원. 총 납입액이 1억 3,400인데 90세 사망보험금이 1억 3,400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사망해서 주려고 하는 즉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70세이신 분이 만약에 내가 15년 동안 다 안 내고 사망하시면 나는 1억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이 내가 다 수익을 챙기고 걱정되던 내 재산을 지키는 상속세 납부 자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이런 종신보험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 유병자분들 위해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거 또 이 종신보험은요 중도 인출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중간에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찾아가실 수 있고요.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나 상속세 내라고? 네. 근데 이 어떤 사람하고 상의를 해야 되냐면 저는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끝까지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랑 상담하세요. 한 번 와서 싹 계산해 주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자녀들과 나의 관계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중요한데 현재 중요한 건 상속 재산의 가치 이것이 또 10년, 20년 후에 얼마로 늘어나는지 또 자녀들한테는 어떤 자녀에게 얼마를 주고 어떻게 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데 피해를 주지 않는 월 보험료 범위 내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급하지 않게 시간을 두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유병자 종신보험 중에서도 저해지형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